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래된 이야기, 캐캐 묵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집 차 뒤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차 뒷뿐만 아니라 집 옆에 주차장에서도 막 피고 교복을 입고 나름 그들은 숨었다고 숨은 것 같은데 다 보이잖아요. 막 연기도 나고. 근데 그거를 보고 별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아휴 몸에도 안 좋은데 왜 벌써 저런 걸 하나. 또 교복이라도 갈아입지. 라는 생각을 했죠. 딱 그 정도.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지인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게 자주 보인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한다. 이랬는데 저한테 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꼰대라고? 왜지? 저는 좀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꼰대? 이게 꼰대라고? 왜? 솔직히 담배 자체가 몸에 좋지도 않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그리고 법적으로도 미성년자한테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그걸 어기고 핀다는 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들의 현재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들의 자유가 있으니 존중?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좀 잉스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꼰대일까? 요즘의 꼰대의 기준은 뭘까? 그들의 학생의 권리? 학생의 권리는 담배에서 찾으면 안 되지. 아무튼 너무 어렵더라고요. 모두의 입맛에 맞출 순 없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굳이 왜 저런 말을 해? 하고 꼰대로 치부해버리는 느낌이 좀 크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 어른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막 떠올랐어요. 컴퓨터 오래 하지 마라.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안 꾸며도 예쁘다.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왜 또 저래? 왜 또 저 말이야? 뭐래? 하고 투덜거렸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말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요즘 세상을 모르는 어른들의 말처럼 들린 거죠. 그때는 컴퓨터 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게 최고고 꾸미는 게 최고고 공부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어른들의 지혜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선배로서 살다 보니 알게 된 삶의 문장들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왜 꼰대라고 하는지 그래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담배는 아니지. 이거는 법적으로도 법을 떠나서도 어린 나이에 하는 건 그래 그땐 그저 훈계처럼 들릴 수 있겠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나면 저 말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조용한 걱정이었구나를 알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독였죠. 나도 모르는 새에 이제는 내가 듣기 싫어했던 그 말을 하는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이해하게 된 어른들의 말. 그 속에 담긴 마음, 그리고 그때 당시의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나눠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거예요. 안 꾸며도 예쁘다. 저 어릴 때 진짜 이 말 진짜 싫어했어요. 한창 꾸미기 좋아하고 예쁘고 싶은 나이에 저런 말을 들으니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안 꾸몄는데 어떻게 예뻐? 이랬거든요.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알잖아요. 안 꾸며도 예쁘다니요. 그저 사랑 아닌가요, 그건?
그냥 화장하지 말라고 둘러대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유행하는 틴트도 막 바르고 머리도 뽑고 막 그랬죠. 그게 예쁜 거라고, 나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생각해보니 요즘에 느끼는 게 지금 학생들을 보면서 딱 저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알겠다. 저 나이 때에는 안 꾸며도 예쁘구나. 아니, 안 꾸민 게 정말 순수하게 예쁘구나. 이게 단순히 화장하지 마, 꾸미지 마, 치마 줄이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예쁘고 빛난다는 말이더라고요. 그걸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몸소 느꼈어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순수하고 맑고. 그 나이, 그 시절이 가진 찬란함이 느껴지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위에 화장이나 꾸밈이 더 씌워지면서 그 본래의 맑음이 살짝 가려지는 느낌? 물론 꾸민 게 예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예쁘죠. 그것도 예쁜데 그 예쁨이 지금의 그 나이와 그 결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거죠.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 뭘 하지 않아도 그 시절엔 그 자체로 예쁜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지금 돌아보면 사실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 나이 때는 아는 게 더 어렵고 대단한 거죠. 세상이 정하는 기준, SNS의 미, 누군가의 시선에 맞추지 않아도 그냥 지금의 너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더라고요, 당시 어른들은. 그 나이의 순수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는 몰랐죠. 당시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른처럼 꾸미고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뒤늦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있는 그 모습, 순수하고 맑고 밝은 그 모습 그대로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줄이고 화장하고 막 해도 지금 그 자체로 하지 않는 그 민낯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빛나고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 맑은 순수함을 그때만 즐길 수 있으니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다. 진짜 격한 공감. 그 시절이 그립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그 시절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어느 정도 무책임한 시기더라고요. 그때는 옷 고민하고 트렌드에 맞게 구매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교복 하나만 입고 가면 되고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 비싼 밥 사 먹을 필요 없이 급식만 먹으면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고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당시에는 싫죠. 저도 싫었어요. 막 우리 때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 맞아 석방해라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뭔 석방이야. 죄수복 주세요. 저 석방 안 하고 벌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그때는 그 학생만의 답답함과 통제된 환경이 갑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만큼 자유롭고 무책임할 수 있는 시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것들의 선택에 책임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지고 가야 하는데 그 무게를 견디고 또 견디고 이게 얼마나 버거운데요. 그때는 몰랐던 책임 없는 자유의 값어치를 이제야 느끼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고 나서. 뭐 학생도 학생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 무게가 책임이 다르죠.
학교는 결국 배우는 곳이잖아요. 단지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곳, 작은 사회. 무한정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지금은 배우려고 하면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지불해야 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안 따라줘.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이 저희를 보고 아유 좋을 때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저 어른들의 자유가 부러웠어가지고 뭔 소리야 뭐가 좋을 때야 얼마나 힘든데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자유가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유료더라고요. 어른들의 자유는. 그때의 우리는 저는 가장 많은 걸 누리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지금 와서야 그 시절의 평범함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학생들 혹시나 이걸 듣고 있다면 진짜 좀 꼰스러울 수 있지만 뭐라는 거야 하실 수 있지만 정말 부럽고요. 그 시절이 좋아요. 뭐 근데 요즘에 워낙 세상이 다 드러나 있다 보니까 어른들의 세계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학생들이 일부 알고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학생이 싫다면 연락 주세요. 저랑 바꿔요. 흔쾌히 제 자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잘 해라. 이거는 사실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해요. 어릴 때 들었을 때도 암요 맞는 말입니다요. 인사 잘해야지 했었거든요. 인사는 너무 당연한 기본 예절이니까. 근데 요즘 보면 인사가 기본값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즘 라디오에서 계속 인사 잘해라. 요즘 애들 인사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던데요? 물론 일반화를 하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이래저래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누가 들으면 진짜 저 사람 완전 꼰대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 근데 사실 사람 보고 인사하는 건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마우면 고맙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회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이 특히 요즘 많아요. 인사는 단순 예절을 넘어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거든요. 그 첫 마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숫기가 없어서 어색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매번 그래. 저 옛날에 직장 후배도 진짜 아니 제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해도 말똥말똥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쓱 가. 지각을 해도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쓱 앉아. 다시 생각해도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그거는 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그래,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예전부터 그런 말을 해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있겠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더더욱 느끼실 텐데 이 인사에는 묘한 힘이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과도 서로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나누면 왠지 모르게 그날 하루가 조금 따뜻해지곤 하잖아요? 하죠? 전 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실 같달까요? 어떻게 보면 인사는 예절도 맞지만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단어는 짧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온도를 느낄 줄 알고 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고로 저는 어른인 걸로.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대학 가면 다 헤어진다. 그거 영원할 것 같지? 대학 가봐라. 다 헤어진다. 아, 이거 악담 같지만 진짜예요. 진짠데? 진짜
정말 드물게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간 경우도 있겠죠.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진짜 희귀 케이스. 우선은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가면 다 헤어진다. 혹은 직장 가면 다 헤어진다. 연장선이야, 연장선. 당시에는 진짜 찐 사랑 같고 마지막 사랑 같겠지만,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은 흔치 않아요, 현실이. 정말 그 시절엔 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평생이다, 다르다. 하지만 나가보면 더 넓더라고요, 세상이. 그리고 저는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라서 안 맞으면 맞춰도 보고 그럼에도 안 맞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만나, 아무나 만나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거지로 나를 구겨 넣으면서까지 맞추거나 계속 맞추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그 시절은 모든 게 서툴잖아요. 사랑도, 표현도, 이별도. 그래서 그게 세상의 전부 같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처음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절의 사랑을 많이 해보고 부셔져도 보고 해야지 내가 나를 더 알고 내 취향도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맞고 이런 사람은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물론 대학 가면 다 연애한다, 이것도 아니지만 대학 가면 헤어진다? 이거는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던데요? 저 헤어지던데. 저도 헤어졌어요, 대학 가서. 그럼에도 아주 잘 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거는 뭐 꽤나 오래전부터 듣는 말이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너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지혜인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작은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습관이 평생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든달까요?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좋은 습관을 남기는 게 나한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미래에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와서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건 나도 그 나이가 되었다는 거겠죠. 벌써 그 나이라니 신기하다, 신기해. 근데 요즘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 있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오지랖일 수도 있고 또는 왜 저래? 누가 물어봤어? 하고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은 조언이랍시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조차, 옳은 말조차 삼켜버리는 사회가 돼버린 건 좀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도 사실은 관심이고 마음이고 온기일 수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지혜를 공유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누군가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괜한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입을 닫아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참고로 금방 말한 것들은 내 생각이 옳다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 혹은 진짜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들 각자 개인의 선택은 존중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아무튼 그렇게 말을 아끼게 되는 것도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른들이 많이 포기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겠으니까 말했다가 욕만 먹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사회를 더 삭막하게 그리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사람도 강요보다는 부드럽게 조언을, 듣는 사람도 무조건 따라야 해 혹은 반발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정도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서로 입장을 들을 건 듣고 흘릴 건 흘리고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어째 그런 게 더 힘들어지는 사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물론 저도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대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후회가 되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한테 해줬던 말들은, 어른들의 말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날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선을 넘고 오지랖이었구나, 강요였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게 됐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구분을 하게 되었으니, 으스대면서 그 말을 대신 전해주고 싶었어요. 오지랖이 아니라 정말 동네 언니, 지나가는 사람, 행인, 이웃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시간 지나고 나니 그렇더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안 꾸며도 예쁘다, 인사 잘해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다, 대학 가면 다 헤어진다, 이 외에도 더 많겠죠?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진심이라는 거,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공감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저 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조심히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차근히 전달해보세요. 그게 어른이 주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의 인박스 꼰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인박스는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